덕분이니 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취득세와 함께 연계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등록 면허세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년 취득세에서 3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등록 면허세에서는 매년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같이 취등록세라고 한 줄기로 공부를 하신다면 5문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노다지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등록 면허세에서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듯이 여기 취득세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연계되는 문제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세에서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그 계산 구조를 자주 시험에 물어봅니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세율은 어떤 세율을 곱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죠.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표준세율을 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 표준세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 절차에 대해서 말문제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법에서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도 제일 먼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점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부에 등록을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아니면 제척기간이 만료됐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등기부에 등록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것이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정리하시면서 시험에서 같이 물어보는 부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등기 등록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시험 문제에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는 등기 자체가 무효 취소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등기 후에 권리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이후에 등기한 것 자체는 비용을 따로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원인이 취소나 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미 등기 비용 자체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등기 신청 자체가 각하됐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아예 등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경우에는 과오납이라고 보아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보고 가실게요. 30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실수한 거니까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다음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번의 변경 등 그리고 단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이것도 다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비과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헷갈리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변경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본인 실수인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양식업권에 있어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으로 세율을 매기고 있지만 등록면허세에서는 건당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차량이나 선박, 기계, 항공기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1000분의 20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해당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시험에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싶은 묘지용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는 묘지용 토지 부분도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보아서 1000분의 20으로 과세를 하지만 이상하게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등록 면허세만 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왜 취득세는 내야 되고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는 내지 않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24회, 28회, 30일의 기출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24, 28에 30일에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취득세는 부과를 하고 등록면세는 부과하지 않는 건지, 재산세는 왜 부과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 하니까 시험 문제에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맞는 문장이다 머릿속에 담고 가시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과 기준에 따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사실 현황에 따른 실질 과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등록 면허세는 그러면 형식주의에 따른다. 등기를 했느냐에 따른 거니까 이건 형식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틀려요. 이게 사실은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 자체는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근간이 형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차이뿐이라는 거지 실질 과세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과 세율 체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취득세의 경우에는 정률세에 우리가 일정한 세율을 곱하고 그리고 종가세라는 거 알고 계시죠? 등록 면허세도 사실은 취득세와 기본적으로는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 면허세의 경우에는 종량세와 그리고 정액세도 함께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 등록 면허세가 종량세인지 왜 정액세인지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변경, 소멸등기 등에 있어서 건당 6,000원씩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건 바이 건으로 한 건당 정확하게 정액으로 6,000원을 부과하는 거죠.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만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납부 기한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차이가 있는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일단 취득세부터 공부를 하시고 갈게요. 취득세에서 납부 기한을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숫자 6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9개의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면 딱 틀리기 좋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현실적으로 그 날짜를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5이 넘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이 할머니가 굉장한 자산가셔서 이분 소유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이 재산들을 취득하게 될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밑에 손자나 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해서 막 뛰어가 보면 또 다시 막 일어나셨어요. 하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또 그날도 상속 개시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3일, 4일 이런 경우가 사실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2주도 넘어갈 수 있고 3주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분이 언제 상속이 개시되는지 그걸 구분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그 상속 개시일이 기준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등기 등록에 있어서 취득세는 그 접수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의 원칙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나왔다 싶으면 그 접수일까지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등기 비용을 바로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봤는데 납부 기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둘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6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까지가 납부기한이다, 그 말을 그대로 말로 풀어낸 거죠. 맞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기출문제 29의 기출입니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일 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맞는 말인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취득세에는 과세 취준이나 면세점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허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6,000원이 안 나오면 최소한 그래도 6,000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매년 두 문제가 출제되는 등록면허세 10분 쪽집게 강의 첫 번째 시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